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컷오프 발표를 사흘 앞둔 10월 5일 저녁 6차 방송 토론이 열렸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이 4명으로 압축되는 10월 8일의 2차 컷오프 발표 전에 진행된 마지막 방송 토론이었습니다. 이 방송 토론에 이어 6일과 7일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 70%와 당원 선거인단 선거 30%의 비율로 2차 컷오프 선거 절차가 진행된 뒤 8일 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4강이 결정됩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투쟁의 전면에 나선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1야당 대표 경력의 황교안 후보는 6차 방송 토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과 최근 당선관위가 중앙선관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장에 대해 집중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우선 후보자들의 모두 인사말에서는 위기의 대한민국 연습할 시간이 없다. 풍부한 국정경험 준비된 후보 저 황교안이 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유주제 토론에 앞서 이날 지정 토론 주제인 경제공약 분야에서는 먼저 미스 트롯형으로 치러지는 깜놀 10억 창업 배틀을 소개하면서 제2의 카카오와 쿠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깜놀 진짜 일자리 1000만 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새로 만드는 혁신형 일자리 500만 개, 사라진 일자리를 되살리는 회복형 일자리 500만 개를 각각 만들겠다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만 해도 수백만의 일자리가 되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주의 토론에서는 이번 6차례 방송 토론에서 계속 제기해온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판례를 통해서 이 미국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말라 콩고의 경고 이런 제목의 기사 제목이 있는 판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해리스 헤일리 대사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공개한 사실을 혹시 알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라고 말한 것은 아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얼핏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황교안 후보는 다시 판례를 통해서 2020년 10월 16일자 어느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기사 제목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와 콩고에 이어 키르기스도 부정선거 시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10월 키르기스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 가까운 승리를 했다. 의석은 확보했지만 그 이후 부정선거로 밝혀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 궁이 불탔다.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총선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들은 것도 같고 정확히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황 후보는 결국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키르기스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다. 작년 일이다. 공교롭게도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 콩고에 이어 2020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한국산 선거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걱정이 되고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다시 물으면서 세 나라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는 나라마다 모두 한국산 장비가 사용됐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이 의혹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황 후보는 문제는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개선책으로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윤 후보는 독일에서도 전자개표는 위헌이다. 지난 토론에서도 밝혔던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황 후보는 반쯤은 동의하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말했고, 윤 후보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어서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홍 후보에게 이건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당 선관위로부터 받은 일종의 경고장이다 하면서 9월 26일과 9월 29일 온 선관위 명의의 권고장,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9월 26일 당 선관위 명의로 경고장이 왔다. 제가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가 끓는데 우리 당 걱정을 하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3일 뒤인 29일 당선관위에서 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선관위와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도 지내신 분이니까 물어보겠다. 이렇게 당의 대선 예비 후보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 선관위가 전방위적으로 막는 게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선관위가 좀 과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후보마다 자기의 주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관위를 제지를 하나 해서 홍준표 후보도 당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당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당이 끝내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저도 어쩔 수 없다.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 신고 전화는 2634-2022.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34-2022다.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번에는 지난 종로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제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끝난 뒤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매우 감동적인 마무리 발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 KBS TV 토론은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번 6차 토론은 KBS가 주관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께서 제 부정선거 의혹 규명 주장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무시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 공약 관련 토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6차 토론에서는 가령 하태경 후보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여러 가지 재검표에서 드러난 각종 증거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하태경 후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들이 곧바로 다 팩트를 통해서 거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공박이 돼버렸습니다. 가령 빳빳한 투표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리미로 접은 투표지를 다시 한번 해도 나중에 그 표시가 나타나 있다든지 하나하나 지금 논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부정선거 의혹은 오히려 훨씬 더 종전보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과연 황교안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4강에 진입을 해서 최종 결선 투표 가는 또 한 달 정도까지 이 문제를 TV 토론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2차 경선 컷오프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